이야,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AI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다니. AI 킷. 와, 그런데 가격이 92달러. 파이 5까지 하면은 197달러. AI 성능은 16 TOPS. 야, 이게 가격이 라즈베리 파이로 만든 이 미니 PC에다가 AI 키트 좀 설치해서 AI 좀 해보려고 했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네. 달러도 지금 장난이 아닌데. 그럴 거면 차라리 이 제슨 오린 나노 슈퍼 이거 하나 사는 게 그냥 나은 것 같은데. AI 성능도 67 TOPS인데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거. 아, 그런데 이 책상 위에 정말 심플하고 귀여운 이 케이스 요런 게 없는 게 또 흠이란 말이야. 혹시 그런 케이스가 나왔나? 나왔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정말 라즈베리 파이 4로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이 5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도 많이 할 게 없고 예전처럼 게임기 만들기도 어렵고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휴대용 게임기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5로 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이렇게 예쁜 케이스에 넣어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여기 윈도우 깔아서 요거 사용하는 것까지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윈도우 11도 뭐 ARM이기 때문에 호환성 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라즈베리 파이도 AI를 할 수 있는 그런 키트가 나와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정말 너무 심하게 비싸죠. 뭐 92달러. 뭐 라즈베리 파이 5도 사실 램 8기가 모델로 이렇게 맞추면 가격이 197달러. 이 제품과 5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제슨 오린 나노 슈퍼 엔비디아 제품이죠.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 라즈베리 파이 5 AI 킷과 제슨 오린 나노 슈퍼 이 두 제품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라즈베리 파이 5 AI 킷, 일단 AI 성능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품 사용했을 때 16 TOPS, 그리고 제슨 오린 나노 슈퍼는 67 TOPS입니다.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CPU 쿼드코어 2.4GHz, 그리고 제슨 오린 나노 슈퍼 6코어 1.7GHz입니다. CPU에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일단 코어 수가 2개나 차이가 나고, 비교하는 모델은 DDR4 8기가 모델, 그리고 제슨 오린 나노 슈퍼 DDR5 8기가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5의 경우에는 메모리 대역폭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제슨 오린 나노 슈퍼 102GB/s, 상당히 중요하죠, AI에 있어서는. 그리고 전력 소모도 중요한데 라즈베리 파이 5가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혹평을 받은 이유가 바로 전력 소모가 크다는 거죠. 25W입니다. 5V 5A 어댑터를 사용해야 되고, 제슨 오린 나노 슈퍼도 똑같이 25W입니다. 뭐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의 장점이 저전력이었는데, 뭐 여기서도 일단 저전력도 아니고 가격,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뭐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말씀드리자면 197달러인데 어댑터를 사야 되고, 그리고 액티브 쿨러도 사야 되죠. 뭐 물론 현재 이 케이스를 사용하면 쿨러가 필요 없지만 어댑터 가격만 뭐 10달러로 치면 207달러입니다. 그리고 제슨 오린 나노 슈퍼 249달러. 가격 차이에 비해서 뭐 성능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요거는 어댑터 포함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 거냐? AI에 있어서는 요거겠죠. 근데 라즈베리 파이의 경우에는 워낙에 호환성이 좋고 또 범용성도 높고 바토세라 같은 그런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에뮬 게임기로도 만들 수 있는데, 요 제품은 그런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뭐 RPCS3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실행되는 게임도 일부죠. 돌핀 에뮬레이터 정도만 나왔어도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없고, 아무튼 뭐 호환성에 있어서는 라즈베리 파이 5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AI가 메인인 분들은 요거 선택하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라즈베리 파이 5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케이스는 딱 봐도 훨씬 더 커 보이죠. 자, 뭐 요것도 설명서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각종 부품들 이렇게 들어있고, 아크릴판, 내부에도 이렇게 쿨링팬이, 이 제품도 뭐 3개 들어있지만 여기도 이렇게 쿨링팬 3개 들어있고, 일단 케이스, 케이스가 사이즈가 뭐 아주 차이가 나진 않네요. 네, 요 정도 차이. 여기 한 2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폭도 거의 같고. 네,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아서 케이스에 조립하기 전에,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마이크로 SD에 OS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SSD에 OS 설치하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방법이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따라하기 어렵고 저도 사실 하기 어려워서 이 마이크로 SD에 설치를 했는데, 간단하게 SSD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OS를 SSD로 옮기고 그리고 케이스를 조립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스크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연결된 500GB SSD가 보이는데, 여기서 포맷 디스크 눌러주시고 노 파티셔닝 선택해 주시고 포맷. 자, 이제 이 마이그레이트 제슨2 SSD 요걸 사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열고 git 클론 복사 붙여넣기.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받아주시고 cd 복사 붙여넣기. 네, 여기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명령어들 하나씩 실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카피하고 붙여넣기, 엔터. 관리자 비밀번호, 예스. 네, 이제 이렇게 하면 파티션 구조가 복사가 되고, 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두 번째는 파티션 데이터를 카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SD로 부팅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는 명령어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 되겠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케이스 조립은 이 설명서가 라즈베리 파이의 경우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제슨 오린 나노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일단 이 뒤에 판,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건데 이렇게 안 나오는지. 진짜 안 나오네요. 이거 여기 걸린 것 같은데, 이게 부러질 것 같은데. 그냥 네, 안 부러지니까 부러지는군요. 네, 요 정도는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했고, 봉투에 이렇게 다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어려운 건 없고, 쭉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태무산 전동 드라이버 덕분에 빨리 조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라즈베리 파이 케이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이즈 차는 그렇게 나진 않는데 딱 봐서는 상당히 크기 차이가 나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데이터 창이 있고 이쪽이 이렇게 살짝 막히고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야말로 딱 어항형 디자인이죠. 그리고 GPU 포트가 이렇게 하단에 있고, 요거는 상단인데 요건 하단입니다. 전원 버튼 상단에 있고, 그리고 인포창 후면도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후면 방열은 요게 더 잘 될 것 같이 생겼죠. 이렇게 방열구가 더 넓은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쿨링팬 사이즈가 더 작고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쿨링팬이 조금 더 큰 게 2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라즈베리파이의 쿨링은 이 아이스타워 쿨러 요게 하기 때문에 LED가 이렇게 전면에 3개가 들어오는데 요거는 상단에 있는 LED는 보이진 않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PC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포트 연결할 필요 없이 디스플레이와 전원만 연결하면 되죠. 저전력이고. 네, 처음에는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켜지고, 네, 위에 엘레크로사 제품이라고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요거는 이제 들어가서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깔끔하죠. 정말 예쁘고. 엔비디아. 네, SSD에 설치해 줬기 때문에 부팅 속도도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거의 마이크로 SD 부팅 속도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음이 좀 있네요. 소음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예쁘긴 한데 이걸 다 돌려야 좋을 것 같은데 뭐 정 안 되면 하나 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소음이 진짜 크네요. 60dB이 나오네요. 소음이 진짜 전혀 발열은 안 올라오는데 소음이 좀 문제입니다. 인포창 세팅을 위해서는 매뉴얼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주소로 들어가서, 네, 이렇게 이 주소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받아주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라즈베리파이용이고, 리드미 텍스트 열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제슨의 경우에는 이렇게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슨 OLED 파이썬 파일, 그리고 제슨 OLED 서비스 요거를 이 위치에 이제 카피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터미널에서 열기, 그리고 관리자 권한으로 해야 되겠죠. sudo cp, 네,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그리고 제슨 OLED 서비스 요거 이렇게 옮겨주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맨드들 하나씩 복사 붙여넣기 엔터, 복사 붙여넣기 엔터, 복사 붙여넣기 엔터, 또 복사 붙여넣기 엔터. 네, 마지막 거 복사 붙여넣기 엔터. 자, 이제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도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날짜, CPU 메모리, 네, 그리고 저장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바뀌면서 나오게 됩니다. 요런 거는 라즈베리파이 케이스보다 훨씬 낫죠. 온도 51도. 보드가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뭐 열이 전혀 안 올라오고, 네, 소음이 조금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발열에 있어서는 상당히 쾌적합니다. 데스크탑 세팅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거긴 한데, 뭐 일단 앱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ARM64 리눅스이기 때문에 앱을 설치해서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이 앱스를 설치해서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여기 돌핀도 있고 그런데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PPSS, PP 요 정도. 네, 그리고 이렇게 툴에 들어가면 올라마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설치하려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슨에 맞는 올라마를 설치해 주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여기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미 테스트를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마 GUI, 네, 그래서 여기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여기 맞는 LLM을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데 사이즈 큰 건 돌리기 어렵죠. 램이 일단 8기가이기 때문에 한 8빌리언 요 정도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라든가 취한3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한국어는 잘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코리안 쳐주면 엑사원 3.5 요게 그나마 한글 반영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엑사원 요거를 선택을 하고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검증 한번 해보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얼마나 걸릴지, 거의 한 40초 정도의 답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느리긴 느리죠. 그래도 뭐 나오고는 있습니다. 한글 어순도 괜찮은 것 같고, 네, 뭐 검증도 잘 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긴 하죠. 온라인으로 LLM 사용하다가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저사양 기기인데 이런 기기로 오프라인으로 사용하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좀 미안하네요. 그만. 네. 아무튼 뭐 속도는 이 정도인데 뭐 25년 단풍 절정기 20초 만에 답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내용도 잘 나오고 각 지역의 단풍 정보까지 알려주는데 이게 좀 상당히 느리죠. 네. 로컬에서 이 정도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 한번 AI 연산할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면, 네, 이렇게 돌리니까 풀로딩 되면서, 네, 온도도 뭐 60도 넘어갈 것 같은데, 네, CPU 거의 풀로딩에 GPU 50% 정도, 67, 네, 많이 올라가네요. 네, 60도 찍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뭐 61도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뭐 금방 이렇게 또 떨어집니다. 57도까지 떨어졌고, 16강 진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불이 꺼졌을 때는 뭐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뭐 디자인이나 미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운데, 쿨링팬이 문제네요. 60dB 소음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열었습니다. 현재 이 쿨링팬이 여기 5V에 연결이 되는데 3.3V에 연결하면 되죠. 라즈베리 파이와 같이 GPIO 포트에 3.3V가 공급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안 돌아가거나 아니면 LED가 안 들어오는 건데, 아니면 LED가 약하게 들어오거나 60dB의 소음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뭐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방에 다시 들어올 때 그 느껴지는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GND가 위에서 세 번째, 그리고 3.3V가 아래에서 첫 번째입니다. 일단 뭐 이 포트를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3.3V는 잘 사용은 안 하죠. 자, 과연 결과는 어떨 것인지. 네, LED 밝기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소음도 현저히 줄은 것 같은데, 소음 과연 60dB, 정말 엄청난 소음이었는데 52dB 정도. 네, 그래도 뭐 52dB 많이 낮췄습니다. 52dB 정도면. 어쨌든 요거 구매해서 사용하실 분들 정말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그래도 소음에서도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고,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의 AI를 위한 미니 PC. 24인치 모니터에서 지금 이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32인치 모니터 옆에서는 더 작게 보이겠죠. 사용할 때 이런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개발을 위한 보드, 제슨 오린 나노 슈퍼, 이렇게 미니 PC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슨 오린 나노 슈퍼 249달러, 거기에 SSD 제 경우에는 500GB를 사용했는데 한 50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이 케이스 42달러, 340달러로 만들 수 있는 미니 PC가 되겠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48만원 정도. 달러가 비싸서 환율이 좀 낮았으면 그래도 40만원 초반대였을 텐데 40만원 후반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미니 PC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AI를 다루고자 하는 분들은 PC를 조립해서 하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AI에 입문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2달러 정도 추가해서 이런 세팅으로 AI 공부하시면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